안녕하세요. 저는 48살 재혼한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끔찍한 배신과 복수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의 도박과 폭력 때문에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반찬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참 다정했어요. 저보다 4살 많았고 자식은 없다고 했죠. 결혼 전부터 제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아껴줬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우리 모자에게 새 출발을 줄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결혼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미안한 얘긴데 전처가 애를 낳았었어. 근데 그걸 나한텐 말 안 하고 키우다가 지금 도망가 버렸대. 나보고 애 좀 맡아달래. 당황스러웠지만 어린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고, 우리 아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안 모든 걸 뒤흔들 거라는 걸.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괜찮아 보였어요. 그 아이, 수진이는 6살이었고 말도 곧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저희 아들 현우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의외로 수진이를 잘 챙겨줬어요. 그런 모습이 참 흐뭇했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수진이는 늘 남편한테만 안기고 저에겐 거리감을 뒀어요. 제가 뭘 챙겨줘도 아빠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곤 제 눈치를 살폈어요. 아이가 그럴 수 있다고 넘겼죠. 그런데 남편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수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고,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수진이 앞으로 교육비도 좀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애 키우는 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어요. 현우한테는 대학 등록금 이야기 꺼내는 걸 피하던 사람이 왜 수진이한테는 이렇게 적극적인 걸까?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반찬 가게 정리를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죠. 수진이가 울고 있었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아빠 말 잘 들어. 이건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아줌마가 자꾸 싫어해.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아줌마가 나라는 걸 아이는 모르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수진이의 가방을 살폈어요. 정말 엄마로서 해선 안 될 짓이란 걸 알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방 속에서 나온 봉투. 거기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 복사본과 은행 잔고 명세서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제 도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제 도장을 정교하게 복제한 모형. 온몸에서 피가 쫙 빠졌어요. 누군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남편의 전처. 남편의 전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는 철저히 과거는 지웠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의 열쇠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사설 탐정을 붙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나니 망설일 이유가 없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탐정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전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전처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남편과는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게다가 수진이는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과거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내 재산을 노리기 위해. 그리고 그보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제 아들 현우까지 그 여자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우는 요즘 들어 부쩍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도 길을 걸어도 누굴 만나서도 계속 폰만 들여다봤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 지나 대학 앞둔 스트레스겠거니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현우 방에서 진동이 울리길래 잠깐만 보려던 제 눈에 익숙한 번호 하나가 찍혔어요. 남편의 전처. 그 여자와 현우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따뜻해요. 아줌마보다 훨씬 나아요. 현우야, 네가 내 편 되어주는 거 너무 고마워. 넌 똑똑하니까 우리 셋이 잘 살 방법 알겠지? 그 여자는 현우에게 접근해 있었고, 현우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하느라 늘 바빴던 저. 아빠 없이 외로웠을 현우. 그 틈을 그 여자가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현우가 전처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그곳에서 식사하고 웃고 수진이와 함께 노는 모습. 내 아들이 내 집을, 내 인생을 그 여자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현우야, 혹시 아빠 전처 아줌마랑 연락하니? 현우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죠. 엄마, 그냥 엄마보다 그 사람이 더 따뜻하게 대해줘. 엄마는 맨날 반찬 가게 일만 하고 나한텐 관심 없었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아들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버틴 세월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복수를 다짐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내 아들을 이용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결국 그들은 함께 내 모든 걸 가져가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어요. 정확하게, 치밀하게. 그들이 했던 그대로. 그리고 움직였죠. 처음으로 찾은 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서류들. 그들은 몰랐어요. 등기 이전이 진행된 줄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건 미끼였어요. 진짜 내 자산은 내 친오빠 명의로 미리 돌려놨거든요. 다음을 대비해 수년 전부터 해뒀던 보험이었죠. 그리고 난 조용히 그 보험을 활용해 역공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움직인 건 남편 몰래 등록된 도장 복제와 위조 서류 건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일부러 그 복사본들을 남편 서랍 속에 다시 넣어뒀죠.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로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하나에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을 찾았어요. 수신처는 바로 그 여자의 통장이었죠. 나는 이 모든 내역을 프린트해 들고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과 사기, 공모 혐의입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며칠 뒤 나는 그들에게 선전포고하듯 말했어요. 내 아들 앞세워서 내 재산 뺏으려던 너희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바로 내가 다 한 거 아냐? 전처가 시킨 거야. 하며 손을 들었어요. 그 여자는 끝까지 배시시 웃더군요. 넌 그냥 돈 벌어준 ATM이었어. 그마저도 멍청하니까 내가 챙겼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현우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나는 아들에게 말했죠. 넌 그 여자한테 속았고 난 그걸 알면서도 기다렸어. 그래도 널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선택해.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끝까지 가볼 건지. 현우는 그날 이후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학교도 가지 않았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현우는 제 앞에 나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 사람 진짜 엄마처럼 다가왔어. 근데 결국 날 이용한 거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다. 현우는 무릎 꿇고 울었고 저도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감정의 회복과는 별개로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고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어요. 게다가 내가 일부러 놔뒀던 서류들, 그 안에는 몰래 녹음한 둘의 대화도 들어있었어요. 이제 등기만 넘기면 그 여자 병신 되는 거지. 현우는 그냥 도구야. 걘 날 따르니까 쉬워. 그 돈으로 우리끼리 외국 가자. 그 증거로 남편은 횡령과 서류 위조 교사 혐의로, 전처는 사기와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어요. 남편은 제게 빌었죠.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휘둘린 거야.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선택했어. 내가 아닌 내 돈을. 그리고 난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명의였고 그동안 벌어들인 반찬가게 수익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남편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합의안을 들이밀었어요. 일부만이라도 양도해 주시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당신들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방패 삼으려 했죠. 수진이는 당신 덕에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해요. 하지만 그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어요. 내가 수진이 이용해서 내 아들까지 무너뜨렸을 땐 그 아이 감정 따위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죠. 현우는 그날 이후 바뀌었어요.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고 알바도 하며 제 옆을 지켰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반찬 가게를 접고 작은 도시락 전문점을 차렸어요. 예전보다 몸은 덜 힘든 대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하게 됐죠. 현우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방 국립대지만 자기 힘으로 장학금도 받아냈고 가끔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가게에 들러 배달도 돕고 음식도 함께 만들어요. 그날 반찬 가게 시절 단골이 오셔서 물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소중한 것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들한테 뼈저리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제 옆에 남은 단 한 사람, 그 아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매일이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마음과 재산을 쉽게 내어주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들이 남긴 건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똑똑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 복수의 진짜 결말이자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